무덥고 지루한 남국의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다. 한낮의 뙤약볕에 축 늘어졌던 만물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하다. 그러나 여기 중대기지 외곽 초소에 배치된 홍문이 일병은 어둠 속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졸면 죽는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몇 번이고 정신을 가다듬지만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저도 모르게 깜빡 노를 젓고 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기를 몇 번. 이때 어둠 속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발견한 홍일병은 바싹 긴장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한 홍일병은 마침 순찰 중인 박하사에게 사실을 알린다. 온 신경을 눈과 귀에 집중해서 어둠 속을 두러지게 살피지만은 아무래도 수상하다.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홍일병은 즉각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재빨리 크레모아의 스위치를 눌렀다. 일제히 폭발하는 크레모어와 조명지대, 불을 뿜는 M16의 정탄 세례 속에 몰래 침투를 시도하던 적의 특공대 5명은 일거에 섬멸되고 말았다. 중대 전술기지의 철통같은 경계태세와 무서운 화력이 여지없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치열을 극했던 안케페스 공방전의 서전이 되리라고는 홍일병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1972년 4월 11일 05시 30분 안케 계곡 맹호 기갑부대 제1중대 전술기지 외곽에 침투를 시도하던 적 특공대 5명 섬멸. 이로부터 2주간에 걸친 안케페스의 결전은 시작됐다. 이 기록 영화는 선열과 초연이 채 가시지 않은 안케의 격전장에서 당시 직접 용맹을 떨쳤던 많은 영웅들이 직접 등장해서 생생한 실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월) 7주년을 맞는 조월 한국군. 그동안 맹호, 백마, 청정부대 등 조월 한국군은 많은 전투에서 승승무적의 전통을 세움으로써 정예 한국군의 위용을 매우 크게 과시했다. 그러나 공산 월맹군은 소강 상태에 있는 월남전의 침묵을 깨뜨리고 지난 3월 30일부터 월맹 정규군 13개 사단과 많은 탱크를 동원 월남 전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으며 급기야는 4월 11일 새벽 5시를 기해 19번 공로상의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안케페스를 장악 점거할 목적으로 우리 맹호부대 기갑연대 1중대 중대 기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해왔던 것이다. 이로부터 안케페스의 치열한 전투는 불붙기 시작했다.
수색작전에 나선 맹호 용사들은 적이 증강된 연대 규모의 병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우리 일중대 기지를 위협하려는 기밀을 포착했으며 우리 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638 고지 일대 장거지대에 견고한 진치를 구축해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월맹 정규군을 무찌르기 위해 전 사단은 즉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4월 12일) 오후 6시 안케패스의 출동명령을 받은 기갑연대 제6중대장 정태경 대비는 즉각 소대장들을 소집 면밀한 장명을 하달했다. 한월 양국기가 힘차게 풀러기는 후이촌의 6중대 기지에서는 출동 전 장비 점검이 실시됐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는 중대장은 병사들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천해 있음을 확인하고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13일) 오전 9시 30분 장비 점검을 마친 6중대는 중대장 정태경 대위 인솔하에 용약 중대 전술기지를 출발했던 것이다. 중대기지에서 서북방으로 18km 떨어진 안케패스와 638 고지는 이때 이미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의 강력한 대공포화와 지상화력은 아군의 진격을 어렵게 했으며 이때부터 피하 간의 일진일퇴의 치열한 격전이 전개됐다. 이 무렵 6중대는 적의 주 거점인 638 고지와 마주 바라보이는 350고지 안부의 랜딩을 시도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치열한 적의 대공 공격을 받아 랜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적의 빗발치는 대공포화 속에서 5대의 헬리콥터는 2시간 가까이 350고지 상공을 나르며 랜딩을 시도했고 장병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때 안케전투의 최전선 지휘소인 핵CP에서도 긴장했으며 드디어 헬리콥터는 저공 비행을 감행하면서 2, 3명씩 3, 4m 공중에서 재빠른 솜씨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완전 무장을 한 무거운 몸이지만은 생사를 가름하는 전투에서의 기동인지라 그토록 기민할 수가 없었다. 용감하면 살고 비굴하면 죽는다. 랜딩할 때 신속한 동작으로 산계하라. 또한 평소 연마한 전투 훈련을 실전에 활용할 서로의 기회가 왔으니 10분 능력을 발휘하라. 그리고 여한 역경 속에서도 대한의 나무답게 용감히 싸우라는 중대장의 출동 전 강조사항을 전 중대원이 실천해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악전 고투 끝에 중대장을 포함한 장교 4명과 사병 53명이 적진 속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극한 상황 하에서 6중대가 가까스로 랜딩한 지점은 350고지와 무명고지 사이 갈대와 잡초가 무성한 저지대였다. 적의 화력은 집중됐으며 중대장 정대위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병력을 산계시킨 후 적의 역습에 대비해 즉각적인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병사들은 급현 방어를 위해 개인호를 타려 했으나 적의 사격이 너무나 심해서 먼저 적의 화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진치 편성이 불가능함을 느꼈다.
중대장은 택시 피해다 즉각 건십을 요청했다. 바로 앞에 정대에서 좋아하는 나무는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접한 택비의 기갑연대장은 즉시 미군의 건십 지원을 요청했으며 5분 후에 건십기가 날아왔다. 보병 1개 중대병력의 화력과 맞먹는다는 강력한 화력으로 적진을 강타하는 건십의 위력. 맹렬한 공중 엄호를 받은 육중대원은 이때를 놓칠세라 쏜살같이 공격해 들어갔다. 이인 일조가 되어 엎드린 자세로 한 병사는 대인호를 타고 한 병사는 엄호 사격을 하며 사력을 다해서 급편 방어호를 구축해 나갔다. 적의 직사화기 수류탄은 계속 날아왔으며 지형지물의 이용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기민하고 용감하며 침착한 병사들은 시기를 잃지 않았다. (14일) 아침 긴장 속에 하룻밤을 지낸 중대장은 중대가 고립된 이 불리한 갈대밭에서 우선 벗어나기 위해 350고지 북단에 위치한 무명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먼저 함소대장 손창현 중위를 중심으로 한 17명의 병사들로 특공조를 편성했다. 이들 특공조는 손중이의 작전 지시를 들으며 저마다 굳은 결의를 새롭게 했다. 이날 여명과 더불어 터지기 시작한 적의 82mm포와 B-40 대전차 화기의 사격이 심해 우리 특공조의 공격은 4시간이나 지연됐다. 드디어 특공조는 기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전진을 계속하던 이들 병사들은 피오듯 퍼붓는 적의 포화에 직면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적의 강력한 화력으로 손중에 의해 시도됐던 특공조의 1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격전 속에 14일의 해도 저물었다. 적의 야간 공격을 제압하고 야간 기동을 막기 위해 우리의 포병은 밤새 쉬지 않고 적지를 중점적으로 강타했으며 육중대원들은 간단없이 들리는 아군포의 엄호 사격 소리를 방패 삼아 한밤을 지새웠던 것이다.
15일 새벽 정확한 아군포의 지원을 받으며 아침 7시 특공조의 제2차 공격이 시도됐다. 특공조는 목표 지점에 포사격 지원을 받으며 은밀히 접근했다. 특공조의 필사적인 공격에 놀란 적들은 곤비백산 엄폐물을 찾아 숨기에 바빴다. 이를 놓칠세라 특공조의 장전하는 수류탄 세례로 적들은 나뒹굴었으며 3일 동안 육중대를 괴롭혔던 전적은 완전 소탕되고 마침내 고지는 탈환됐다. 중대원은 즉시 이동해서 철저한 사주 경계에 들어갔으며 이 소대장의 전사를 확인한 중대장은 분대장인 김하사에게 소대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을 명령했고 김하사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굳은 악수로서 다짐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전투에서 사상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적의 집요한 대공포바로 사상자 구성은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위생병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응급처치해 나갔다. 그러나 응급처치만으로는 도저히 중상자의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위생병은 자신의 생명이 바작바작 타들어가듯 애를 태워야 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이 부하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중대장은 애써 부하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나 아픈 상처의 고통을 달랠 길 없는 환자들의 신음은 더해만 갔다. 사랑하는 부하의 안타까운 신음과 절규를 들으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애타는 지휘관의 심정은 부상자의 고통보다 더했으리라. 악몽과 같은 밤은 가고 16일 아침이 밝아왔다. 무명의 350고지 북단은 점령했으나 연일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로 중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수통의 물도 어느덧 바닥이나 모두들 차차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돌연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남쪽의 무명고지로부터 가스탄의 공격을 받았다. 신속한 동작으로 이에 대처하는 용사들. 그러나 방동면을 뒤집어 쓴 병사들은 심한 더위와 갈증 때문에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월맹군의 악랄한 수법에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저주의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 타들어가듯 심한 갈증 속에서도 애끼고 애껴오던 이 마지막 수통이 이렇게 뚫려 있을 줄이야. 실로 안타깝고 애타는 순간이었다.
비오듯 흐르던 땀도 이제는 더 이상 흘러내릴 수분이 없었으며 온몸에는 허옇게 박해가 돋아났다. 차라리 적과 맞붙어 싸우기보다 타들어가는 갈증을 견디기가 더욱 어려웠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날 오전 헬리콥터에서 몇 차례의 물 보급이 시도됐으나 적의 치열한 대공포화 때문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었다. 갈증이 극도에 달한 병사들은 궁여지책으로 수통 표면에 파미스를 받아보기로 했다. 궁축통이라고나 할까. 한편 육중대를 구출하기 위해 오중대가 390고지를 온종일 공격했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끝내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죽음과 같은 밤은 조용히 깊어갔으며 후송할 길 없는 전우의 시체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전우들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따금 들려오는 산발적인 총성은 마치 전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청마냥 무섭도록 적막한 전쟁터의 밤공기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더욱이 손중이의 기도는 살을 맞대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던 전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절히 단장의 슬픔을 더해갔으며 애통한 마음은 어느덧 무서운 적개심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심신양면으로 고통스러웠던 긴 밤은 가고 16일 아침은 밝아왔다. 여명과 함께 병사들의 눈길은 수통 표면에 맺힌 몇 방울의 이슬방울에 쏠렸다. 앞을 다투어 수통을 핥는 병사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이것으로 어찌 해갈이 되랴. 해가 중천에서 장렬하기 시작하자 갈증은 더욱 심해갔으며 구출작전이 어렵게 됐음을 판단한 중대장은 물과 수류탄 그리고 공격목표를 달라고 절규했다. 보급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끝까지 용감히 싸우라. 되풀이되는 테크의 응답도 병사들 못지않게 안타깝기만 했다. 드디어 오후 2시 900피트 상공에서 기다리던 물통이 떨어졌다. 앞을 다투어 물통을 주우려고 적에게 노출되는 병사들. 총을 휘두르며 이를 저지하는 중대장. 그야말로 눈 깜짝하는 순간이었다. 중대장과 삼소대장이 잇따라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지휘관의 부상을 알리는 통신병의 처절한 모습. 그토록 안타까이 기다리던 물보급이 비극의 순간으로 뒤바뀔 줄이야. 더구나 그 많은 물통 중 겨우 2개를 줍는 데 성공했으나 모두 뚜껑이 터져버렸으니 실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애껴 간직했던 사과즙 통조림을 부상한 중대장에게 권하는 이만직 병장의 모습이야말로 상경하에의 산 귀감이 아니고 무엇이랴. 시간이 흐를수록 갈증은 극도에 달했다. 견디다 못한 병사들 중에는 자신의 오줌을 받아 커피 가루를 타서 마시는 실로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광경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전투가 얼마나 가열을 극했는가를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채 해야 하는 중대장의 가슴은 미어질 것만 같았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 갔으며 5밤과 6낮을 꼬박 적중해서 악전고투를 계속한 육중대 대원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기진맥진했다. 그러나 졸면 죽는다, 먼저 보고 먼저 쏘자는 교훈을 되씹으며 장병들은 최후의 일가까지 버티어나갔다. 16, 17일에 이어 인접 5중대는 새벽 4시부터 여명 공격을 개시, 11시 반까지 치열한 공방전 끝에 드디어 399제를 탈취함으로써 비로소 6중대 구출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오후에는 6중대를 극적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월맹 정규군 중에서도 최강을 자랑하는 적 3사단 12연대는 증강된 화력으로 안케패스 일대에서 우리 지감연대에 맹렬한 포화를 퍼부어 왔다. 일중대 기지에 CP를 둔 일대대장은 638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제2중대를 추가 투입할 것을 결심했다. 임동춘 대위가 이끄는 제2중대 특공대는 빗발치는 탄우를 무릅쓰고 638 고지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앞을 다투기라도 하듯 적진을 향해 비호같이 돌진하는 특공대원들. 완강한 적의 저항을 뚫고 돌격에 돌격을 거듭하는 용사들의 총구리 앞에 광칸은 하나하나 파괴에 점령돼 나갔다. 불사신 같은 9명의 특공대원들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면서 숨가쁜 돌격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638 고지 구분응선까지 진출한 것이다. (6.25) 당시에 저 유명했던 피해능선을 방불케 하는 638 고지 전투는 피아를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한 출혈을 강요했다. 빗발치는 적탄을 막아내기 위해 흙을 채운 드럼통을 굴리면서 전진하는 맹호 용사들의 돌격 정신은 문자 그대로 임전무태의 화랑 정신 그것이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대퇴부의 관통상을 입은 특공대장 임동충 중위는 최후의 육박전을 감행하다가 애석하게도 적 B-40의 저격을 받고 장렬하게 산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조월 한국군으로서는 8월 1에 처음 겪는 이 정규전 상황의 안케패스 작전을 돌아보기 위해 이세호 조월 한국군 사령관도 최전방 핵CP에 도착했다. 적의 대거 남침 이래 계속되는 월남전선의 비관적인 전황을 여기 638 고지에서 만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 처한 맹호 용사들은 조국의 명예를 걸고 필승을 다짐하며 분전했다. 이게 바로 앞에 굉장히 좋아하는 다음으로 되고 있는데 우선 조금 지금 거주지만은 이세호 사령관과 강원채 야사 부사령관 그리고 정등만 맹호 부대장 등 조월군 순회들도 직접 적전장에 나타나 작전을 독려하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집중했다.
드디어 638고지 상공에는 F-4 팬텀기가 나타나 맹렬한 공중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군의 사기는 더욱 충천했으며 거머리와도 같은 저항을 계속하던 적은 구경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울창하던 638고지 일대의 지형도 맹렬한 포화에 그 모습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방상하게 잔해를 드러낸 고지에는 계속 맹렬한 포격이 집중됐으며 화염과 초연 속에서 적의 은거지는 여지없이 허물어져 갔다. 같이 강력한 화력 앞에 적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기에 이르렀으며 아군은 오반기를 이용해서 월남으로 된 전단을 살포하며 월맹군의 투항을 권유했다. Nói rằng các bạn sự chiến thắng thật chiến thắng, nhưng sự thật các bạn đã thấy nhiều đồng chí của các bạn đã ngã gục tại trận địa phải không? Lúc các bạn chết, chúng tôi rất thương tiếc tính mạng của các bạn. 그러나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는 월맹군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군은 최후의 총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무표 중위가 이끄는 4중대 특공대는 24일 오전 4시 1중대 전술기지를 출발하여 공격 목표인 638 고지를 향해 이동을 개시했다. 고지 정면에는 이미 대치 중인 3개 중대 병력이 있었으며 이무표 대위의 4중대는 638 고지의 7분 응선을 우측으로 돌아 철저한 기도 비익으로 침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형에 익숙치 못한 특공대는 5시 반경이 돼서야 공격 개시선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대장에게 현황을 보고한 이중희는 특공대 용사들을 이끌고 땅에 완전히 모습을 밀착시킨 채 한치 한치 오지를 향해 끈질긴 전진을 계속해 나갔다. 옷은 찢기고 온몸은 이슬에 흠뻑 젖어 들어갔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이무표 중위는 부하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발견하고 훌륭한 부하를 둔 천병 소대장으로서의 흐뭇한 자신을 되새기는 것이었다. 계속 기도비익으로 전진하던 특공대원들은 우군부대의 요란한 사격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전진을 계속했다. (6시 35분) 드디어 마지막 돌격선에 도달한 이중희의 특공조는 최후의 공격을 위해 착검 돌격 명령을 기다리며 몸을 움츠렸다. 마침내 이동을 개시한 특공조 용사들은 얼기설기 흩어진 나무 뜬거를 헤치면서 적방카 전방 20m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적의 일제 사격을 받았다. 그러나 특공대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필사적인 돌격을 감행했다. 앞을 달리던 이상복 상병이 적탄에 맞아 쓰러지자 이중에는 M71을 쏘아대며 맹렬히 돌진해 나갔다. 치는 대로 헬기고 던지고 쏘아댔다. 발악적으로 저항하던 적은 나무 토막같이 쓰러졌으며 드디어 패주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638 고지에 은거하던 적은 일소됐으며 반패의 요청을 위협하던 적의 압력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거 남침 이래 계속 월남 정부군을 압도하면서 맹위를 떨치던 월맹 정규군의 예봉은 여기 안케 고갯마루에서 여지없이 그 콧대가 꺾이고 말았으니 철검이 마냥 저항하던 적시체가 705구, 대소화기 노획 250정이라는 승승맹호의 대전과를 세계 매스컴은 대소특필했다. 맹호는 자랑스러웠다. 결에도 자랑스러웠다. 이 패기 넘치는 용사들의 꿋꿋한 자세야말로 끝내 자유와 평화를 사수하고야 말겠다는 이 결의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승리의 순간을 되새기는 자리는 마냥 흐뭇하고 자랑스럽기만 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움이 컸기에 그 영광은 더욱더 빛을 더하는 것이었다.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싸워 이긴 것이다. 그날 그 격전, 철검이 마냥 달라붙었던 638의 적. 우리는 싸웠노라, 싸워 이겼노라.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안케 고갯마루에 산화한 영령들이여, 족의 이름으로, 결의 이름으로 이 한편의 기록 영화를 그대 안케 영웅들 영전에 바쳐 영원히 그 영광을 기억하리라.